오늘은 오늘의 기후 청취자라면 기뻐할 만한 소식을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회장님이시죠. 아주대 겸임 교수님이기도 하시고요. 최경영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밀라노 3580님이 오늘의 기후 최고의 인물, 영웅, 희망, 최경영 교수님 나오셨군요 하고 박수를 막 보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번에 세계적인 혁신상 에디슨 어워즈에서 은상 수상하셨잖아요. 그 소감부터 저희에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오랜만에 우리 오늘의 기후 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산업 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그 상을 저희가 타게 되는데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분야에서 저희가 타게 돼서 네. 저희 스스로도 사실 상당히 놀랐어요. 그동안에 대부분의 이쪽 수상하신 분들을 보면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또 바이오, 뭐 첨단공학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와 이거 정말 첨단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주로 상을 받았었는데 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 그 막 지저분한 네. 그런 걸 가지고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사실은 좀 많이 놀랬고요. 아, 놀라셨군요. 받을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그 하늘을 나는 드론 비행기, 네. 택시 뭐 이런 것도 시상하는 데가 있었었고요. 비행 택시요. 예, 오. 상당히 많이 준비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동안에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정말 인류와 생태계 또 이 환경의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시멘트와 철근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로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상 받을 줄. 근데 저희는 그 시상식에 그럼 턱시도 입고 가신 건가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거기 가니까. 네. 턱시도에 그 나비 넥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평상시에 영화에서만 보는 네. 예, 그런 복장을 하고 아하. 그 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도 사셨겠네요. 턱시도랑 그렇죠. 맞춰서. 예. 그 시상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 역시 AI가 대세였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의료, 농업, 교육, 뭐 디자인, 설계 그러니까 많은 분야가 있었는데 네. 대부분이 이 AI와 연결된 부분들이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 뭐 여러 가지 분야, 네. 요즘은 이제 뭐 KF-21 비행기까지 네. 자동차라든지 많죠, 우리도. 뭐 가전제품 모든 분야가 전망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제조에 상당히 강점을 가져왔는데 네. 여기에 AI가 빨리 붙어야 되겠다. 특히 사실 이번에는 여러 관계 때문에 네. 중국에서 참여한 게 거의 없었는데 중국이 AI가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우리하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그런 네. 그 산업군에 이 AI가 접촉된다면 야 이러면 우리가 상당히 그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 빨리 AI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됐고요. 저희 역시 이 재활용 파트 또는 저영양 개발 분야에도 AI를 써서 좀 더 효율적인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에디슨 어워즈 받으신다고 해서 저도 이제 막 뉴스에 다른 사람들은 누가 받았나 하고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그 전까지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이 상을 받고 나셔서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저희가 이 상을 제가 받게 될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국내에도 여러 번 도전했었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의 기후테크도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기후테크 기술전 이런데 예선에서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심사 결과를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죠. 네.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점수를 받았길래 떨어졌습니까?라고 했더니 뭐 탄소 중립 달성도, 경제성, 기대 효과 뭐 이런 부분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 낙제점이더라고요. 낙제점이요? 예. 그래서 야 어떻게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네. 우리 에디슨 어워드 에서는 은상을 상을 받았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보니까 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쓰레기 이렇게 분리도 안 한다는 하고 걸. 세척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에이 거짓말. 선생님 저도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서 엄청 검색했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고. 예. 아. 근데 아마도 이제 에디슨 어워드 같은 경우는 1,400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는 역시 이제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막 전화가 오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와요. 아, 투자도 하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투자도 아주 세계적인 그 아람코라고 네, 아시죠? 사우디 예, 예, 국영 예. 그 석유 회사죠. 네. 아람코. 그런 곳에서도 관심을 표명해 왔고요. 네. 예, 다양한 곳에서 또 NGO들 정말 우리의 희망이다 이래서 연락이 오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모든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네. 좀 해봐야겠다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이 확대될지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밀라노님이 우리의 인물, 영웅, 희망 그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고 나서 제가 처음 나오셨을 때 그 얘기하셨을 때 안 믿겨져 갖고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유럽에서는 훨씬 더 몇 년 전에 예전에 폐플라스틱으로 아스팔트 할 수 있다, 건축 자재 할 수 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시면 그거랑 최근에 선생님 기술이 뭐가 다르길래 선생님의 기술이 이상을 받았는가 좀 여쭈고 싶었어요. 그건 왜 상용화가 안 됐는가 그러면? 예, 유럽뿐만이 아니라 예. 국내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골라내야 되고 또 세척해야 되고 선별 세척을 한 그렇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일반 골재하고 가격하고 맞출 수가 없는 맞출 거예요. 수가 없죠, 그럼. 그러니까 아무리 재활용을 했다 그래도 일반 골재 우리가 사용하는 네. 그 아스팔트에 있는 골재에 비해서 수십 배가 비싸니까. 그리고 그거를 세척하고 분류하고 거기 이미 다 노력이 들어간 후에 재활용하는 거면 예. 이 상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업성이. 네. 그럼 선생님은 세척 분류 안 하고 한꺼번에 그냥 넣어서 해도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계란을 세울 수 있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세우냐는데 깨서 세우면 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맞아요. 한 끗 차이로 신기술이었습니다. 최경영 선생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 한국 저역량 개발협회 회장님 아주대 겸임 교수이신 최경영 선생님과 글로벌 혁신상인 이 산업기술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셨죠. 네. 에디슨 어워즈 여기서 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턱시도 입은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비 넥타이 맨 사진이요. 또 4부에서는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제주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왜 가셨는지 4부에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숙자 님도 오늘의 기후가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처음 섭외할 때 상을 안 받으셨기에 망정이지. 섭외를 못할 뻔했습니다. 오늘 폐플라스틱 활용해서 건설 자재를 만들죠. 플라스틱 선순환을 만들고 계시는 이번에 에디슨 어워즈 은상까지 수상한 최경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까 3부 끝날 때 선생님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기존에 없는 기술이 아니었지만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다 세척하고 분류해서 일부 플라스틱을 선별해서 건설 자재로 쓰는 거면 선생님 기술은 지저분한 플라스틱 종류 상관없이 한꺼번에 넣어서 할 수 있다. 네. 예. 지금 밀라노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워낙 재활용 쓰레기를 잘 씻어서 말려서 분류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특이한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는요. 음식이 묻은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을 큰 것만 제외하면 그냥 다 같이 섞어서 내버리기 때문에 최경영 선생님 개발팀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더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맞아요. 밀라노님 맞는데 우리도 그 다 씻어서 내놔도 재활용이 안 된대요. 중요한 거는
워낙 플라스틱이 종류가 많아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사실 아파트에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가져가는 차가 한꺼번에 다 섞어서 가져가요. 아하. 좀 황당하죠. 재활용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기도 하지만 예.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운송비를 줄여야 되니까 아. 그것만 분리한 것만 따로 가져가려면 차가 여러 번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 가져갈 때는 섞어서 가져간다. 아. 그리고 또 가져가서 또 분리한다. 네.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진짜 한번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문제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최경영 선생님께. 자, 이제는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여기 보니까 다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0146님이 새싹 문자로 오늘의 기후를 청취하면 할수록 제작진 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셨는데 어유 완전 뜨거운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매실의 손영만님이 버릴 때 색깔 신경 안 썼는데요. 하면서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박성철님 오늘의 기후 찐팬 택시기사 박성철입니다 하면서 화이팅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한종애님, 오영성님, 7438님 많은 분들이 8363님 다들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이거 저만 어려웠나요? 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자,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딱 9%만 약 9%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91%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1번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2번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선생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들 검은색 맞히셨는데요. 맞추셨는데 선생님 왜 그럴까요? 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일단 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기를 가야 되는데 네. 이때 주로 센서가 적외선 시스템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검은색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다 싣고 가서 다시 센서를 돌려서 분류를 하는데 그때 검은색 플라스틱은 자외선이 읽지 못하 적외선이라고 해요. 네, 적외선이 읽지 못하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 버린다. 네. 아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이게 왜 그냥 이게 이렇게 되도록 두고 있을까요, 선생님?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스틱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또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려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네. 다 일회용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어떤 플라스틱을 가지고 어떤 용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능하다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회용이라고 하겠죠. 다회용. 가능한 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번 사용돼서 그다음 폐기될 때는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끔 또는 네. 분리수거가 용이하게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충분히 사용하고 사실 플라스틱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플라스틱처럼 얘기도 있죠. 싸고 튼튼하고 가공성이 좋고 이런 게 내구성이 있고.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던 것들을 정말 선물처럼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버려지지 않게끔 저희가 개발한 이 에코시큐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훗날에는 이게 우리가 원유 자원처럼 우리한테 나중에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다시 녹여서 네. 자원으로 쓸 수 있다면 아하. 이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사실 뭐 우리는 무조건 다 좋으니까 다 우리한테 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네. 그 전에 플라스틱 자체가 워낙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생산량을 줄이고 여러 번 쓰고 또 효율적으로 쓰고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 3223님이 새싹 문자로 뭐라고 하셨냐면 세척하고 분리수거 할 때마다 물도 쓰니까 물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요. 최경영 선생님 기술대로라면 그냥 버려도 되는 거죠. 안 씻고 그랬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로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하.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음료 컵으로 쓴다든지 페트로 네.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부가가치가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가가치가 사용할 높은 수 있는 쪽으로 만큼 하고. 더 쓰고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저희한테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 오면은 더 상관없지만 선생님들 사업으로 돈 버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면 많이 오면 좋지만 네. 환경을 생각하면 그럼 정말 이 금방 버리는 싸구려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좋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본론 가기 전에 지금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최숙자님 질문이 기계에서 따로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하면 포인트가 부과되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아파트 분리수거할 때 투명만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 다 섞어서 간다면 왜 따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일단은 사실은 투명 플라스틱은 네. 부가가치가 많이 높을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투명 플라스틱 깨끗한 거 잘 고른 거는 따로 섞진 않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이 투명 페트에서는 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섬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아마 취급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 플라스틱은 우리 하던 대로 포인트도 나오니까 잘 씻어서 분리 배출하는 걸로 하죠. 네. 이건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은. 자, 그래서 선생님 폐플라스틱 이 재활용하는 기술의 우수성 때문에 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왜 중요한지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라스틱은 종류가 1000가지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은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리고 깨끗이 세척해야만 다시 기존의 방식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걸 분류하고 세척하는 과정에 폐수도 발생하고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더 비싸지고 맞아요. 재활용을 했는데 새 것보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더 비싸야 된다. 이건 경제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상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상품은 늘 균일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가 아주 균일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채로 어떨 때는 뭐 이런 게 많고 어떨 때는 스티로폼 같은 게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다가 불순물까지 있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걸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들을 안 했던 거죠. 사실 저희가 가장 키 포인트였던 건 바로 건설 자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충분히 이미 검증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도의 특징이 우리가 이 폐플라스틱을 여러 가지를 섞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도 네. 시멘트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특징보다는 더 좋을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플라스틱 제품이 땅 속에 묻혀서 구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네. 바깥에 드러나 있으면 또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또 미세 플라스틱의 용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또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의 제품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아주 용도가 많아야 돼요. 만들어놨는데 누가 안 가져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해지니까. 상황에서 시멘트와 철근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시멘트, 철근, 석유화학 이 세 가지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씀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모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도 재활용하고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네. 이렇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도 생길 수 있다. 일석삼조. 네. 그래요. 그런 기술로 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술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상까지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어떤 아무런 반응이 없지 하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 받고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협회에서는 K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이런 틀거리를 만들어서 이걸 좀 국가 전략화하자 하는 제안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안일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특히 이 K 이니셔티브라는 걸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K 이니셔티브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세계를 끌어가자라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에 우리 이 폐플라스틱 그 저희가 개발한 이 그 에코시큐브 시스템이 새로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K 이니셔티브하고 너무나 잘 맞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 네. 그리고 아직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연구도 더 많이 해가고 또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정한 것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한 다음에 ODA 사업이라든지 네. 우리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선진국이 버린 거 다 거기 가서 거기 쌓이고 내려가 있고 있고. 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우리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K 이니셔티브, K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정부에서 주목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좌절하지 말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K 이니셔티브라고 한다면 이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야말로 K 플라스틱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적극 지금 국가 전략화하자는 차원으로 적극 제안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국가 전략으로 딱 자리가 잡히면 나라로서나 국민 개개인으로서나 좋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목조목 좋은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국가를 먼저 한번 대상으로 네, 해볼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K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단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문제, 우리나라 이 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매립이 발효가 안 되죠, 되거든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럼 매립을 못하고 다 태워서 재만 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전부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걸 태우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태워서 묻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각장은 증설해도 어디다 만들 된다고 거예요? 할까요? 맞아요. 예, 소각장 반대한다고 전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내년에 이거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 실행이 저는 네. 안 될 거라고 봐요. 아,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또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네.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외로 전파돼 나갈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섬. 아, 맞아요. 지금 2050년이 되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기 다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계속 쌓이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양보다 플라스틱 양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2050년에요. 네. 아. 그것도 중량으로 네. 그럼 플라스틱이 가볍잖아요. 네. 그건 전체적으로 양으로 부피로 부피로 본다면 보면은 이미 지금 그렇죠. 충분히 넘어간 거 아닐까? 그럼 물고기들이 뭘 먹겠어요? 아, 그럼 플랑크톤이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 먹을 먹고. 거고 그걸 먹은 물고기들이 결국은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에 5g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5g이요? 네. 저 물고기 안 먹으니까 저는 3g 아니까 5g. 네. 아, 근데 그게 정말 2050년이 되면 네. 지금 물고기 안 드시고 콩이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죠. 또 들어가는 농업용 거죠. 비닐 그게 계속적으로 미세화되면서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2050년에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치매라든지요. 네. 또는 만성염증이라든지 혈관 질환. 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네.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네.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이미지로 사업할 수 있고 그 태평양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한 의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K 플라스틱 이니셔티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갑자기 막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플라스틱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선생님과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경영 선생님이 에디슨 어워즈에서 은상 받고 나서 이것저것 변화가 있다, 더 많이 바빠지셨다 이런 얘기 우리 아까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을 위한 날이네요.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이 플라스틱 문제가 컸을 거 아니에요. 어땠나요? 가보시고. 예, 정말 저희들을 위한 날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날 세계 환경의 날 주제가 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었어요. 아, 네.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INC5라고 하는 부산 행사 때 네. UNEP, UN 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건데 이번에 그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6월 5일 날 세계 환경의 날 제주도에 행사를 하니까 그때 참여해 주세요라고 초청을 받았었고요. 네네. 그래서 환경부하고 UNEP가 같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네. 저희들이 환경부가 총 10개의 부스를 운영을 했고 네. 그중에 초청을 받아서 소개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참석했던 대부분이 다회용 컵, 다회용 컵. 예, 또는 뭐 플라스틱 아까 투명한 플라스틱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 네, 페트병 섬유.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빨대를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 기존에 있었던 것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뭐 이런 거, 네. 보증금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였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히 해야 중요하지만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이제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들을 그래서 때. 이제 그 행사 중에 이제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노르웨이 대사라든지 뭐 케냐 대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저희 부스를 방문하면서 네. 정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해답이 여기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이게 구석에 있는데 있느냐. 네. 메인에서 얘기를 해주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 플라스틱 종식 이제 가능하다 희망을 가지고 할 텐데 네. 지금까지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이 구석에 와서 답을 찾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일 날 국회에서 국제 포럼을 한번 다시 좀 준비를 합니다. 아하. 플라스틱 오염 국회 국제 포럼 그래서 네. 여러 나라의 대사 특히 그 동안에 그 플라스틱 문제에 합의를 하지 않았던 네. 산유국 쪽의 대사님, 아하. 또 EU 쪽의 대사님, 네. 그리고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쪽의 대사님,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정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이번 국회에서 좀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좀 네.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산유국 대 비산유국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이 폐플라스틱 활용 우리 최경영 선생님이 제안하신 이 정책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예전에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니까 연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떡해요, 연두님.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그동안 열심히 분리수거했는데 재활용이 안 됐군요. 흑흑 하고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그래도 하고 있어야겠죠. 저희가 이거 뭐 검은색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니까 냅두는 건가요? 뭐 그러면 생산을 못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분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어떤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네.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91%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지금은 불필요했던 못 하고 거죠. 있는 거다. 네. 요거는 진짜 대안이 나와야겠네요. 대안은 선생님의 기술이죠. 모든 플라스틱을 다 합쳐서 건설 자재로 쓸 수 있다. 자, 이제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다면요. 네. 이런 혁신적인 기술
세상에 없던 기술이 사용이 되고 또 이게 정착이 되려면 많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게 세계를 구해낼 기술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많은 연구들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게 활용화될 수 있게끔 네.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화 안 되는데 해외에서 쓰길 바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쓸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칫 잘못해서 플라스틱 아무렇게나 막 버려도 되는 거다. 또는 막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버려도 건설 자재로 다 쓸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그렇게 하면 안 할게 안 됩니다. 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국민들이 하나하나 실천해야 될 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것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그렇게 네.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예, 모두가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걸 듣고 있는 새 정부의 관계자들이 계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참 좋네요. 한국 저영양 개발협회장 최경영 아주대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